일본 국회가 단 한 번의 발언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항상 우리를 앞서가던 일본의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한국 따위가 독자적으로 그런 성과를 낼 리 없다며 무시하던 그가 서울을 다녀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을까요? 그리고 왜 평생의 신념을 뒤집는 발언을 하게 된 걸까요? 철갑 같던 편견이 산산조각 난 한 정치인의 놀라운 변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치카와 타케시입니다. 48세. 일본 자위대 중령 출신이죠. 지금은 참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어요. 비서가 가져온 커피를 마시며 국제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죠. 그런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브스 2025년 글로벌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어봐도 똑같더군요.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고요. 그것도 종합국력에서 말이죠. 즉시 다른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분명 로비의 결과물이거나 조작된 자료일 거라고 생각했죠. 일본은 아시아의 정신적 맏형입니다. 근대화의 선구자이자 기술 강국이에요. 한국은 우리에게 배워서 성장한 나라일 뿐이거든요. 비서양, 잠깐. 네, 의원님. 이 기사들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의 성장세가 놀랍긴 하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만해요. 허세와 모방의 나라가 무슨 성장세예요. 저는 바로 원고지를 꺼냈습니다. 칼럼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목부터 확실하게 정했죠. 스승을 제칠 수 없는 제자. 한국의 착각이라고 말입니다. 손끝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몇십 년간 쌓인 신념이 흔들리는 걸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생 믿어온 가치관을 지켜야 했습니다. 칼럼을 발표하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익 보수 지지자들이 환호했죠. 전화가 쏟아졌고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역시 이치카와 의원님이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한국의 허세를 정확히 꼬집어 주셨네요. 하지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의문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CNN, BBC, 르몽드 등 세계 유수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국력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일본과의 비교 분석 기사들이 연달아 쏟아졌죠. 한국,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일본을 넘어선 한국의 소프트 파워. K-컬처가 바꾼 아시아 문화 지형도. 제목들만 봐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젊은 보좌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료 의원들도 제게 다가와 이야기했죠. 타케시 씨, 요즘 국제 정세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도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모두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죠. 혹시 정말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자위대에서 단련한 철 같은 의지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신념을 지켜야 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한국이 군사력 세계 5위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터졌어요. 브랜드 파이낸스 소프트 파워 순위에서도 12위를 차지했죠.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도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격분했어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소리쳤죠. 이것들이 뭘 안다고 순위를 매기는 거야. 한국은 허세와 모방의 나라일 뿐이라고. 하지만 주변 반응은 달랐습니다. 소속 정당의 젊은 의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표정들이 진지했죠. 의원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야마다 의원이 두꺼운 자료집을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경제, 문화, 기술 모든 면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통계 조작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의원님,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현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젊은 의원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진심으로 우려하는 표정이었죠.
관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무성에서 온 과장이 상세한 브리핑을 했어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어요. 우리도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응 전략이라니요? 우리가 왜 한국에 맞춰야 하는 거죠? 의원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고집스러운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현혹당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혁신 기업들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기술 격차가 역전됐어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들이 계속 나왔어요. 며칠 후 당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진중한 표정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타케시 씨, 상황이 심각해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발언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된 이야기예요. 한국의 로비에 속아서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당대표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미래안보 포럼 초청장이었죠. 일본 대표로 참석해주세요.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길 바랍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죠.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달라진 건지 말입니다. 좋아요. 그 허세를 벗겨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정말로 바뀐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는데 한국 관련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기업들의 성장 소식들이죠.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의 리더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시설이 깔끔하고 첨단 기술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역시 허세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거야. 호텔까지 가는 길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라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질서정연하고 활기찼거든요. 포럼 당일 회의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일본 대표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국 측 대표들의 표정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치카와 의원님이시군요. 돌아보니 젊은 남성이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한국 국방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해 보였거든요. 한국인 특유의 오만함이 느껴졌죠.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와 각국의 역할이었어요. 한도윤 박사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력을 넘어서 경제, 기술, 문화적 영향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어요. 한국의 종합국력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했죠. 한국은 GDP 세계 10위, 군사력 5위, 소프트파워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문화 콘텐츠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숫자로 놀아나는 통계 노름에 불과하군요. 진짜 국력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축적된 경험에서 나옵니다. GDP에서 이미 승부는 끝났죠. 일본이 여전히 아시아의 경제 대국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도윤 박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표정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죠. 의원님, 21세기 국력은 단순한 생산 수치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 군사적 효율성, 외교적 네트워크까지 모두 포함돼야 해요.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기술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저는 반박하려고 했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한도윤 박사가 제시하는 자료들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거든요. 그건 모방과 계량의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 혁신은 일본이 이끌어왔습니다. 의원님, 모방에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독창적인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BTS, 오징어 게임, 그리고 한국의 IT 기업들을 보세요.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한국 콘텐츠가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어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저는 점점 수세에 밀렸습니다. 논리적인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감정적인 반응만 나왔어요.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진짜 문화의 힘은 시간이 검증해 줄 거예요. 의원님, 유행이라기에는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이미 5년 넘게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제 표정을 클로즈업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논리와 수치에 밀려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토론이 끝나고 나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혹시 제가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정말로 달라진 걸까요?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신념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집에서 가족들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무들 조용하군요. 나 하나만 싸우고 있는 건가요? 일본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왜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 히데오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타케시,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우리도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유연해지자고요. 그럼 일본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아들 타쿠마가 입을 열었어요. 대학생인 아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삼성, 현대차, K컬처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인지 아세요? 우리 세대가 보고 느끼는 건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기업들이 더 매력적이에요. 삼성 스마트폰은 아이폰보다 기능이 좋고 현대차는 토요타보다 디자인이 세련돼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진짜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 딸 아야노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음악을 틀었어요. 방탄소년단의 노래였습니다. 아버지, 전 솔직히 BTS와 블랙핑크가 일본 아이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 문화가 일본보다 더 창의적이고 세련된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텔링이 훨씬 탄탄하고 연출도 좋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 문화를 일본보다 높게 평가하다니요. 아야노, 그건 미디어에 과장된 홍보에 속은 거야. 진짜 문화의 깊이는 일본이 훨씬 깊어. 아버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시대에 뒤처지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말하다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히데오는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타케시, 회사에서도 요즘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늘고 있어. 기술력이나 경영 방식이 정말 뛰어나더라고. 특히 IT 분야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아. LG화학의 배터리 기술, 네이버의 AI 기술 같은 걸 보면 정말 놀라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죠. 거울을 보니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족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제가 틀린 걸까요?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걸까요? 처음으로 내가 틀린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평생 확신해왔던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엔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친구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해요. 급여도 좋고 근무 환경도 좋다고 하거든요. 아들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어려웠죠. 타쿠마, 아버지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쉽게 바뀔 수는 없단다. 이해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쉽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을 버리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가족조차 저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회에서 청년 정책 보고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 넘어갔을 내용이었지만 요즘 마음이 예민해져서 더 집중하게 됐어요.
발표자가 슬라이드를 넘기는데 한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청년층의 63% 한국 기업 취업을 희망한다. 이건 뭔가요? 저도 모르게 질문했습니다. 발표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2025년 1월 실시한 최신 조사 결과입니다. 특히 IT,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 선호도가 급상승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연봉이 일본 기업보다 평균 30% 높고 워라밸이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도쿄 한국기업 채용 박람회에 1만 명 넘는 인파 몰려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일본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삼성, LG,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대기업들이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봉과 복리 후생 면에서 일본 기업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기업에 취업한 일본 청년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이건 침투야. 소프트 파워라는 이름의 문화 침략이라고. 우리 젊은이들을 현혹해서 일본의 인재를 빼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들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시대착오적인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젊은 의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이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인재 이동이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졌죠.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율도 급증했습니다. 넷플릭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50%를 넘어섰어요. K-팝 콘서트 티켓 판매율도 일본 아티스트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는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어요. 저는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한 일본 대학생들의 한국어 학습률도 급증했습니다. 작년 대비 200% 증가했어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5배 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 의원이 다가왔습니다. 타케시 씨,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젊은 세대들은 이미 답을 내린 것 같아요. 우리만 뒤처져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일본이냐 한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기회와 환경을 찾는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타쿠마가 컴퓨터로 뭔가를 보고 있더군요. 뭐 보고 있어? 한국 게임 회사 채용 공고요. 조건이 정말 좋아요. 넥슨과 NC소프트에서 일본 지사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아들마저도 한국 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타쿠마, 너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버지,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일본 게임 회사들은 연봉도 낮고 야근도 많아요. 하지만 한국 회사들은 조건이 훨씬 좋거든요. 며칠 후 당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전략 포럼에 재참석해 주십시오. 국제 언론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때예요. 이번엔 더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정말로 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진짜를 보겠습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봐 말이죠. 일본 청년들이 이미 선택을 내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됐어요. 두 번째 서울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의도적으로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달랐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정교하더군요. 얼굴 인식으로 입국 절차를 밟는데 3분도 안 걸렸어요. 처음엔 겉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시스템 자체에 집중해봤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져 있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일본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어요.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연스럽게 결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QR코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더군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 결제가 많은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도 놀랐습니다. QR코드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주더군요. 길거리를 걸으며 더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율이 높았어요. 현대차, 기아차는 물론이고 제네시스까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죠. 일본보다 훨씬 많은 친환경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병원에도 들러봤습니다. 지인 소개로 견학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AI 기반 진단 시스템과 로봇 수술 장비들이 일본의 최신 병원보다 더 발달되어 있었어요. 원격 진료 시스템도 완전히 상용화됐네요. 안내해준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 개발한 기술인데 이제 일상이 됐어요. 한국이 더 이상 모방자가 아니라는 걸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포럼 당일 다시 한도윤 박사와 마주했습니다. 이번엔 그의 표정이 더 겸손해 보였어요. 의원님,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적대감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어요. 토론이 시작되기 전 한도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의원님, 한국은 일본에게 배운 게 정말 많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 전후 경제 발전 모델, 기술 발전 방식까지 모든 걸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만의 길을 걷고 있어요. 더 이상 제자도 모방자도 아닙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였어요. 일본은 우리에게 여전히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장인 정신, 세심함, 품질에 대한 철학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장점을 인정하며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할 논리도 찾을 수 없었고 화낼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63빌딩, 롯데타워, 한강 다리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장관이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싶었어요. 정말 대단한 발전이구나. 마음속 철갑 같던 자부심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죠. 스마트폰으로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한강 야경과 함께 메시지를 적었어요. 서울이 정말 멋있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요.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마음이 바뀐 것 같네. 좋은 일이야. 딸 아야노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인정하시는군요.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었던 거죠.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한국은 정말로 달라졌다. 더 이상 과거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나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는 기분이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며칠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국회에서 동료들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다녀왔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요? 어떤 부분에서요?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더군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며칠 후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긴장됐어요.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연단에 올라서자 의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례적으로 침착한 어조로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전사였죠. 적과 아군이 명확한 세계에서 살아왔어요. 48년 동안 일본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다릅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최근 한국을 2번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편견을 가지고 갔어요. 한국의 성장을 폄하하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어요. 한국은 단지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변화의 상징이었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의사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것은 패배를 인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진정한 보수는 맹목적인 고집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의사당이 술렁였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발언이 대서특필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익 보수층은 격분했습니다. 전화가 빗발쳤죠. 배신자다. 일본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 이치카와는 한국의 앞잡이가 됐다. 하지만 젊은 층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SNS에서 긍정적인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늙은 군인의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진짜 보수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것이다. 이치카와 의원이 옳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드디어 어른다운 정치인이 나타났다. 집에 돌아가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히데오가 말했어요. 오늘 뉴스 봤어.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 쉽지 않았을 텐데 잘했어. 아들 타쿠마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드디어 현실을 인정하셨네요. 친구들도 다 아버지 발언을 칭찬했어요. 딸 아야노는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야 진짜 아버지 같아요. 그날 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 발언 때문에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젊은 층의 지지가 급상승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제야 진짜 보수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맹목적인 고집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였어요. 며칠 후 손자 쇼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쇼타는 책가방에서 세계 지도를 꺼내더니 저에게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국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BTS도 나오고 오징어 게임도 나왔대요. 쇼타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한 나라더구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도 얼마 전에 다녀왔단다.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 할아버지는 질투도 났지만 인정해야 했단다. 쇼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질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부러우면서도 화가 나는 거야. 할아버지는 한국이 일본보다 잘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더구나. 쇼타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나쁜 나라예요? 아니야, 쇼타야. 일본도 여전히 좋은 나라란다. 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다만 이제는 혼자만 잘하는 시대가 아니야. 여러 나라가 함께 잘해야 하는 거란다. 한국도 일본에게 배운 게 많아. 우리도 한국에게 배울 게 있고 말이야. 그때 서재에서 한국어 교재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에 주문한 책이었어요. 기초 한국어 회화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한국어 공부하는 책이야. 할아버지도 배우려고 해. 쇼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어를 배워요. 그래. 할아버지는 틀렸단다.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우리만 최고라고 생각했어. 너는 열린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해. 진짜 강국은 다른 나라를 존중할 줄 아는 나라란다. 쇼타가 한국어 책을 넘겨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배워볼래요. 친구들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그래, 함께 배우자.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쳐보니 기본 인사말이 나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타와 함께 따라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한국과의 교류를 늘려야죠. 젊은 세대들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당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아 협력 강화 방안 말이에요. 아들 타쿠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중요한 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란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한강 야경이 떠올랐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다시 밀려왔죠.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이 무너지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는 일은 설레는 일이기도 했어요. 쇼타가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정말 예뻤어요.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어색했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도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울의 야경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빛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오래된 철갑이 벗겨진 듯한 조용한 평온이 마음에 자리했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라 성장의 기회였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이치카와 타케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첫걸음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철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철갑을 벗어던질 용기만 있다면 더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